내가 사주차를 할 건데요. 우리 몸의 첫 번째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단백질을 잘 못 먹어요. 왜? 특히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은 맛이 없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짠단짠 맛있고 달고 조금 짭짤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담백한 맛을 너무나도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비린 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원래 단백질은요, 담백하다라는 뜻의 그 말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그러니까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는 맹맹한 것을 단백질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꼭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주차를 강의를 하면서 잘 들어야 될 분들 내 화면이요 너무 뚱뚱하게 나온다. 이 모습이 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카메라상 하객발을 안 받아요. 아니, 이걸 치워야겠다. 내가 내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고 2주차는요, 모든 질병은 장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하고 오메가3,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이겠죠. 그리고 4주차에는 비타민, 미네랄, 마이크로바이옴 이 4주차를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백질이 내 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도 만들고 이 뼈를 감싸야 되니까 뼈를 감싸는 근육, 또 이제 각 근육들이 연결을 하는 게 인대예요. 우리가 상처 나고 수술을 하면은 세포를 재생을 시켜가지고 메꿔야 되잖아요.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감정 요소하고 하는 것이 호르몬이고 내가 먹었던 것들이 소화를 하려면은 단백질 소화제, 탄수화물 소화제, 지방 소화제 이 소화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머리카락, 손톱, 또 면역세포, 또 B세포, T세포,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제 혈관이 있어야지만 뭐 영양소라든지 적혈구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 혈관도 만드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하고 혈액도 만들고, 그러면 혈액 만들 때 우리가 좋은 물건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들어오죠. 그래서 해독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탱, 그 이족 생활을 하면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뼈도 만들어야 되고요. 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죠. 그 태아도 단백질이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오장육부에 전부 다가 재생을 하고 신경만 전 뭐든지를 이거 단백질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단백질을 너무 안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죠. 음. 그래서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을 고치고 싶다. 고지혈, 동맥경화, 당뇨, 장, 뭐 누수증 이거를 다 고치시려면요. 70%가 단백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빼고 한다면 여러분 30%만 치료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고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미노가가 100이어야 돼요. 네, 아미노가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가 우리가 그 근육을 만들고 그 관절을 만들고 뼈를 만드는 그 아미노 단백질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100%다 들어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를 절대 체크를 하시고 이게 항료나 색소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세포를 만드는데 이 색소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색칠이 돼요. 향료가 들어가면 유전자 냄새가 나요. 음. 하고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 몸을 살균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닌 non-GMO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단백질 중에 이 네 가지가 다 허용이 된 걸 찾는데 없어요. 어, 그래서 딱 찾는 곳이 한 군데 이 아미 단백질입니다. 네, 위에서 단백질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나한테 맞춤으로 선택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중요한데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내 몸무게가 1kg당 유지하는 데에만 1.4g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지연 씨, 네, 지연이 이거를 좀 풀어주십시오. 음성 풀어주세요. 지연 씨 음성으로 풀겠습니다. 네? 지연 씨 몸무게 네. 몇이에요? 저요? 네.
말해야 되나요? 어, 여기 옆에 가면 남자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몸무게가 본인 거를 공개를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네. 공개하면 돼요. 80kg요. 80kg. 오, 네. 그러면은 내가 몸무게 1kg당 1.4g. 쉽게 말하면 그냥 1g을 섭취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남자친구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됩니까? 이, 대답을 해줘야지. 이, 아, 160g. 그냥 유지할 때. 유지할 때요? 응. 하루에 내 몸무게를 유지를 하려면 그냥 아프다는 거 말고 그냥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내 몸무게를 유지를 하려면 1kg당 1.4g인데요. 그냥 밑에 네. 0 떼고 1kg당 1g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네. 내가 쓰고 버리고 만드는 먹어야 되는 필수로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이 얼마나 될까요? 8, 320g이요? 나 맞나요?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남자친구 몸무게가 네. 몇이라고? 80이요. 80이죠. 그럼 네. 1kg당 1g을 먹어야 되니까 남자친구가 하루에 단백질을 몇 g 먹어야 돼? 1g 먹어야 80, 80g이요? 그렇죠. 이게 유지하는데,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만 80g이 필요가 합니다. 하루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네. 아파요? 건강해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1kg당 2g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양이 얼마예요? 160g. 맞습니다. 160g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동물성하고 식물성하고 나눠서 한다면 식물성은 70%, 동물성은 30%를 섭취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먹고 계시나요? 네. 진짜로? 알았어요. 먹고 네네.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족하면 질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좀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첫 번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저한테 상담을 많이 들어온 게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셨는데 응급실에서 해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근육이 경련이 온 거예요. 그걸 푸느라고 일주일 동안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물에다 소금만 타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풀어지면 단백질을 정량껏 먹어라라고 이제 상담을 해주랬어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이어트 하더라도 또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은 무조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만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만강의 두자가 무슨 두자일까요? 여러분? 두만강의 두자가 무슨 두자일까요? 네,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알면 똑똑하신 분이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채팅방. 채팅방인데요. 콩 두자. 어, 채팅방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누가 올려도 제가 못 봤어요. 네, 맞아요. 콩 두자예요. 콩 두자. 자, 채팅방 열어놓으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콩 두자 해가지고, 자, 저 위에서 보면은 이 두만강이에요. 이 두만강 위쪽에 있죠.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사이에 흐르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요. 그 두만강이 예전에는 위에서부터 아래 쭉 저 밑에까지 전부 다 콩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 콩이 90%가 생산이 되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90% 중에 몇 프로 나오냐면은 1% 정도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 콩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먹어요? 뭘 먹어요? 어,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줄여요?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없애야 되겠어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음소거가 풀려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뭘 많이 먹냐면 고기를 많이 섭취를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조리법은 이제 찜으로 먹거나 수육을 해서 먹거나 해서 고기 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조리법은 어떻게 뭐든지 다 구워서 먹어요. 불에다가 걸려서 태워서 먹는다는 얘기죠. 음. 지현 씨 잘 듣고 있나요? 네, 지현 씨, 그 홍지아, 지연, 현옥 언니, 영은 언니가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음, 들어와서 들어야 될 분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1급 발암물질, 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1급 발암물질을 섭취한다는 거죠. 이 대장암의 그 두 원인이 붉은 고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태워서 구워서 먹으면요. 이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걸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장암 1위여서 그런지 하도 많은 사람들 수술해서 그런지 몰라도 암 수술하는 거에 전 세계적으로 탑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2022년 자료예요. 쌀의 소비량하고 고기 소비량을 분석했을 때요. 2022년에는 이미 고기 소유량이 소비량이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고기를 섭취하고 있는데 뭘로 먹는다? 구워서 먹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섭취를 못한 게 고기였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설, 명절, 또 동네 잔치 이럴 때 세 번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걸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요, 성인은 3명 중에 1명이 단백질이 부족하고요. 어르신들은 3명 중에 2명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1980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원래 1950년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좀 더 지나가지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의 도발이었기 때문에 이 80년대 이전 이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1980년대 질병상은 별게 없었어요. 근데 이후로는 어떤 질병이 생겼냐면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먹거리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통계청에서 통계청하고 중앙일보에서 언론에 보도한 게 있어요. 2023년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연령치가 문제가 된 거예요. 5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에요. 10대를 기준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통계치에서 나온 게 자, 10대 사망 1위가 암입니다. 뭘 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먹는 것 차이거든요. 근데 20대, 30대는요, 심지어 74%나, 당뇨가 급증하고요, 고혈압도 거의 50%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을 음, 어디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나의 건강정보를 갖고 와서 보면요, 30대도 대부분이 당뇨를 갖고 있어요. 네, 심한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겠죠. 근데 원래 당뇨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한 50대, 60대 예전에는 걸렸던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족습관병으로 내려왔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상이, 제 목소리 들어가 영상이 첨부가 돼가지고, 이런 액상과당이나 튀김류, 고기류, 정제식품들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액상과당은 뇌화장을 아주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자, 이거는 좀 문제점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이 1년 동안에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안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다 많이들 먹고 계시는데요. 체중이 55kg 정도 되는 성인 기준으로 봤고요. 하고 2009년도에 작성한 통계치입니다. 근데요, 지금 2020년도 지나가고 만들어진 자료에는요, 식품 첨가물 섭취하는 양이 좀 늘었어요. 거의 30kg에 육박하더라고요.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조금 줄어든 걸로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라면, 뭐 삼각김밥, 또 샌드위치,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여름 치킨 먹고 또 햄버거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이거 한 개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그래서 제가요 며칠 전에
여기서 무슨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가자 해갖고 갔는데, 이 축제 갔다 오다 보니까 식자재 마트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좀 식자재 마트에서 버섯 좀하고 고구마를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걸 구워서 먹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샀어요. 근데 제가 식자재 마트는 굉장히 크잖아요. 학교를 쭉 둘러봤는데 제가 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카트를 갖고 와서 거기서 산더미처럼 싸갖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다 먹으면 하루에 얼마나 만큼 식품첨가제를 몇 킬로 섭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얘기죠. 아까 25kg 1년에 이거 이상으로 먹을 거예요. 저는 식자재 마트나 할인마트 가면 거의 장바구니에 살 게 없거든요. 야채 종류는 좀 자연드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마트에서 사기 때문에 할인마트는 이런 것도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먹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이 병원을 가면요, 병원은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해요? 이 그림만 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그림이에요. 뉴스나 이렇게 신문에 이제 보도되어 있는 건데요. 빗대서 얘기한 거죠.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수도꼭지 잠그면 돼요. 근데 치료가 돼요? 아니죠. 어, 물에 흐르는 것을 딱 보이는 게 치료예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근데 병원이 존재해야 되기는 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증치료 보니까 결핍된 걸 치료한 거나 질병 자체 치료한 게 아니라 부작용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대증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넣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잘 안 하신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나무 뿌리에 빗대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의 장도 비슷해요. 나무가 한쪽은 죽고 한쪽은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죠. 근데 나무가 죽어가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영양소가 없으니까 화학 비료를 뿌리죠. 화학 비료를 뿌려내야 땅에다가 그러면 뿌리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비료는 말 그대로 화학이에요. 땅은 알칼리가 돼야 되는데 미네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땅 속에는 영양소가 없어서 나무가 뿌리로 흡수한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면역이 차츰차츰 낮춰져서 병충해가 와요. 그럼 병충해가 오면 농약을 뿌려주죠. 농부들이. 어떻게 병충해가 왔다는 게 농약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농약을 뿌리면 이것도 화학이죠. 그래서 또 화학 비료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땅도 산성화가 되지만 나무도 산성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용할 면역이 없기 때문에 병충해가 또 오고 그러다가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사람하고 빗대어 생각해 볼게요. 나무 뿌리는 사람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파. 그래서 화학 영양제를 먹었어요. 이거 약이에요, 약. 화학 영양제도 공장에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그 약을 먹었어요. 살아있는 세포는 알칼리를 떼야 되는데 병원 약을 먹고 화학적인 영양제를 먹었더니 몸이 산성화가 되네요. 산성화가 되면 염증이 자라고 암세포가 자랍니다. 면역력은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칼리성 식품을 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약을 또 먹네? 아프니까. 그럼 아프면 또 어떻게 해? 내 몸은 또 산성이 되고 산성화가 되니까 면역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질병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들이 나무에는 비료를 줄 게 아니라 퇴비를 줘서 스스로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스스로 면역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은 약을 먹거나 화학적인 합성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잘 만들어져 있는 질 좋은 영양제를 먹거나 식단을 잘 짜서 알칼리성 식품을 잘 먹어주면 내 몸은 알칼리가 돼서 스스로 내 몸에 있는 의사들이 치료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병을 찾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가거든요. 내 남편도 동갑이기 때문에 50이 다 돼가겠죠. 고혈압 약 하나도 안 먹어요. 병원 약을 한 개도 안 먹고 살아요. 어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제가 예전에 20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름만 살짝 빼고, 봄, 가을, 겨울 내 비염으로 엄청 힘들게 살았던 몸이었어요. 비염 수술도 3번이나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암을 겪고 암을 수술을 하고 내가 아는 전공이 제가 연양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챙겨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 그러니까 프로틴,
하고 파이토케미칼 있는 걸 찾아서 먹었던 것이 몸이 제 스스로 의사들이 작동을 해서 치료를 하고 다닌 거였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추워졌잖아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비용 작용은 안 합니다. 코 간지럽거나 막히거나 흐르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근데 저랑 같이 제가 건강 케어를 해줬던 분들도 신기하해요. 이때까지 힘들었는데 40년, 50년을 진짜 힘들게 알러지 때문에 지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온도 단톡에다가 제가 상담해줬던 분이 어린 아이들이 뭐 이런 아이들 나한테 상담해갖고 식품을 섭취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변화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무 뿌리처럼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화학적인 거에 접촉하지 말고 내가 좀 불편하다라는 걸 조금만 이겨내고 내 몸을 관리를 하고 먹는 거 신경 쓴다 한다면 지금 자기가 10%한 거에 비해서 내 몸은 여러분들한테 100%의 영향력을 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환자 A라는 사람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잠이 안 와. 수면제를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면은 의사들은요 처방을 해줘요. 해주라고 하니까. 그럼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이 치매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이 고민한 게 있잖아요. 수면제를 먹었더니 뭐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뭐 약좀 처방해 주세요. 그러면 치매약을 처방을 하려면 치매라는 진단을 해야지만 치매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준다고 생각하는데 진단을 내려야지만 그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작용이 됩니다. 그럼 치매약을 먹었어요. 소화기 부작용이 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 가가지고 또 소화제 약을 처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위에 소화제 처방을 하잖아요. 모든 영양소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생겨서 어지럼증이 와요. 그럼 어지럼증 약을 또 처방하러 갑니다. 그럼 약이 몇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엄청난 많은 약들이 적용이 되죠. 이게 바로 대증치료법이에요. 원래 본질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증상만 치료하는 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병원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존재는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의 한 60% 이상은 이 대증치료요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강주에는 제가 한 군데가 있어요. 타만진이라는 가정의학과가 있거든요. 거기 진짜 많이 초대해 주는데요. 거기는 주사제나 화학적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거기도 저랑 똑같이 영양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먹으라고 갖고 가면 그걸 그대로 적어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이게 맞습니까? 하면 의사가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라고 또 확진까지 받아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단백질은 선택하는 방법은요. 이 뼈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려드렸는데요. 단백질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식물성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동물성하고 식물성하고 같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7대 3으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은 70%, 동물성 단백질은 30%니까 고기를 섭취하실 때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쌈을 3번 쌈을 해 먹으면 딱 맞아요. 하고 200ml 우유 한 캔, 그리고 계란은 하루에 1개 정도가요. 오늘 하루에 섭취할 동물성 단백질의 전량입니다. 더 이상 많이 먹으면 더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먹으면 그걸로 인해 뭐 고지혈, 대장암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쌍기병에 걸린 이유가 과하게 먹어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영양소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더블S 단백질 오메가3. 자,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건 단백질이 하고요. 기둥만 세워놓으면 이게 바람 불면 또 발로 차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효소 작용을 해줘요.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벽돌 사이를 탄탄하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러면 집만 있으면 어떻게 전기가 통해야지만 우리 전선을 틀어서 난방도 하고 에어컨도 틀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고 수도관이 있어야지만 세수를 하고 밖으로 배출도 하기도 하고 수돗물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그게 오메가3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필수로 드셔주셔야 되는 이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먹었던 식품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독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영상으로 갖고 와봤어요. 자, 가운데 2개는 색깔 있는 통은 내 몸이 독소가 있는 몸이에요. 독소가 있는 몸에 왼쪽은
단백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정제식품이에요. 자, 그러면 몸이 산화된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하니까 어때요? 몸이 바로 해독이 되죠.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화학 첨가물이 있거나 정제된 식품을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여러분 뭐 먹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인데 뭐 탄산음료, 과즙 음료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섭취하시면 오른쪽에처럼 내 몸이 독성이 진해집니다.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내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WHO가 모든 질병에는 이 세 가지 운동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하라고 해요. 저는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어요. 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나라는 그냥 탑을 찍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마세요. 현재로서는. 달리기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기초합니다. 근데 수영도 괜찮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해요. 어. 이게 모든 운동 중에 자전거인데요. 제가 자전거 전문가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전거를 앉아서 타는 게 아니라 서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이클 타는 사람은 그렇게 타는 게 아니고 서가지고 속도는 한 10km 정도로 천천히 차분하게 30분을 타면 그만큼 정말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우리 집에 자전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서서 타라고 하거든요. 속도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10km로 서서 차분하게 천천히 드라마를 보면서 30분 이상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소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나로 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좀 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오늘 단백질 강의잖아요. 이게 단백질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간단하게 해줄게요. 면역세포인데요. 우리 대장에 대장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균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냄새를 풍기고 다니죠. 이게 독소예요, 독소.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만들어져가지고요. 어, 있는 세균들 다 잡아먹고 다녀요. 이게 우리 면역세포예요. 근데 면역세포의 백혈구도 단백질로 만들어요. 어.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세포예요. 100일에 한 번씩 우리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되고 다시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장기 아이나 태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분열되잖아. 한 개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단백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이 개복을 하면 살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메스로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나면 꼬매죠. 꼬매면 이 꼬매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채워지는 거예요. 수술한 장면 그 자리에가 그 자리에 채워지고 재생하고 아물게 하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 이게 태아 뱃속의 태아에는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필수로 필요한 거고요. 또 성장기 아이는 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해요. 2차 성장, 1차 성장, 2차 성장 그러잖아요. 이 성장기 때는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되는 속도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두세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가 크잖아요. 근데 키가 멈춘 상태에서 이 분열하는데 키로 간다 하면 병이에요. 보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포가요, 전체가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쫙 늘려갖고 봤을 때 단백질 줄기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단백질 줄기로 된 것을요, 현미경으로 더 깊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더 확대해갖고 보면 하나의 줄기에 유전인자가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를 보관하는 것도 단백질 줄기로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유전인자가 보관하고 있는 줄기가 끊어지죠. DNA가 손상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인자가 튕겨 나와서 내가 대대손손 가지고 오는 유전병이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유전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다 하면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유전인자를 체크하러 다니면서 환경 호르몬이 있거나 중금속이 있으면 유전인자를 아까 우리가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유전인자를 터트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 환경 호르몬하고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샴푸를 쓴다, 치약을 쓴다, 화장지 쓴다, 생리를 쓴다 이것들을요. 싼 거 쓰지 마세요.
내 몸은 가치 있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싼 거 쓰지 마시고, 좋은 친환경 제품을 써서 이 중금속을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지 말라는 이 음식들을 좀 자제를 하신다면 내 몸은 해독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하면서 내 몸을, 어, 스스로가 치료가 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맞아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으라고 내 얘기를 많이 해줘요. 단백질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뻣뻣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잘 안 먹죠. 맛이 없잖아요. 아미노가 100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맛이 1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먹을 때는 정말 이렇게 괴로웠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입맛이라는 게 좀 까탈스럽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담백한 맛을 느낄 때 정도 되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영화를 빗대서 얘기를 해주려다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안 넣었어요. 근데 제가 담배를 끊으신 분들, 담배 치료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서 보고 또 마약 중독자들도 병원에 가서 보면은요, 한 발 한 발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내 몸에 그게 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요, 운동을 그 뭐지? 그 그게 무슨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동을 살짝 한 1분 정도 하는 거, 자, 10m 달리기 하는 거, 100m도 아니고 10m 달리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10m 달리기를 도달을 하면 20m 기준을 주고요. 20m를 가면 30m, 50m 늘려줘요. 우리가 10m까지 가는 것은 한 5초 정도 안 걸릴 건데, 그분들은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만큼 회복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데, 그분한테 처방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드시면 좋은 식품, 식물 단백질, 이 종류가요. 양배추, 깻잎, 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식단을 보내준 사람이 여러 명이 되거든요. 그 식단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좀 첨부해서 잘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이 있다 하신 분들은요.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버섯 종류를요. 반찬으로 많이 내어 놓으시면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얼마나 걸렸나요? 한 40분 걸렸나요? 오늘 못 들어오신 분은 어쩌죠? 지금 녹음을 했나? 녹화? 안 했죠? 근데 녹화를 안 했네.